자, 미리 보는 다음 주 흥행 대박 기업 이렇게 정해봤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고요. 대표이사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어떤 기업인지 또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알아보죠. 이정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도 좀 전에 원고를 받고 한참 찾아보니까 리스트에 없길래 다음 주에 상장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다음 주면 2월 3일, 다음 주 수요일이 될 텐데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. 지난 수요 예측 당시 역대 또 최대 경쟁률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. 일단 흥행에는 성공을 하셨는데 상장 이후에 이제 유통시장에서의 흥행이 또 남긴 했죠. 네, 맞습니다.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려보죠. 네, 저희 회사는 일단 그 카이스트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곳에서 네.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형 이적보행 로봇, 이 휴보라는 것을 이제 개발했던 연구원들이 이제 만든 회사이고, 201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. 현재 총 44명의 연구원들이 있고요. 뭐 초기에는 이제 그런 이적보행 로봇이라던가 또 이제 거기서 파생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정미지향 마운트라는 어떠한 지점을 정밀하게 포인팅하는 네. 그런 장치를 주로 만들었고, 최근에는 이제 협동 로봇을 만들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다관절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? 산업용 로봇 같긴 한데, 네네네. 네, 조개 휴보는 아니죠. 이족보잉이라고 하셨으니까. 네, 맞습니다. 휴보는 아니고요. 네, 휴보. 어제 들어본 것 같은데, 네.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, 이 휴보가 2004년에 최초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, 네네네. 지금은 어느 정도 진화를 했는지, 얼마 전에 이제 현대그룹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얘기가 나와서 맞습니다. 가족 보행 얘기가 많았는데, 우리는 두 발로 걷는군요. 네. 네. 일단 뭐, 네,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도 이족 보행할 수 있는 로봇들이 있고요. 있겠죠. 네. 네. 이 이족 보행 로봇이라는 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, 이게 로봇 분야에서는 아주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람과 가장 흡사한 보행이라서. 네, 맞습니다.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, 또 이제 움직임 자체가 이제 이족 보행이라는 네. 그런 형태를 하기 때문에 사람과 가장 유사하고요. 그다음에 균형을 잘 잡아야 네, 맞습니다. 네,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변형시켜서 최근에 나온 이제 사족 보행, 네.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데, 이제 포인트는 가장 정점에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이 발전의 속도가 좀 더딥니다. 왜냐하면은 이 로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수학자, 물리학자, 맞습니다. 하다못해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조금 뭐 AI가 적용이 돼서 사고를 판단하는 형태가 되면은 뭐 어떤 사람의 신경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, 의학계 같이.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. 저희는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런 알고리즘 쪽에 많이 그 포커스를 줬는데, 최근에는 이제 이 하드웨어 본연의 자체, 이 하드웨어가 또 좋아야지만 또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결과물을 잘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좀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좀 가고 있고,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. 이족 보행 아직 좀 먼 거 아닙니까? 지금 그거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? 네. 근데 저희는 이게 이족 보행 플랫폼에 마치 이 자동차의 포뮬러 1, F1과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F1에서 아주 자동차에 아주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테스트가 되죠. 취합돼서 네, 상징이 있는 거죠. 그 차를 시내 주행을 할 수는 없죠. 다 걸리죠, 뭐. 맞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된 기술들을 또 이제 저희가 좀 더 상업화해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족 보행 로봇은 그런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징성의 개념으로. 네. 아무래도 제가 봤던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건, 그러니까 그 사족 보행의 그 US 로보틱스는 발로 이렇게 빵 밀잖아요. 네네. 그럼 바로 일어서고, 네, 고난이도의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타고 올라가고. 네네. 우리 휴보도 뭐 그런 정도는 되죠? 네,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이제 휴보를 한번 가지고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아마 저희가 휴보를 처음 만들었을 시점이었으면 되게 많이 그런 걸 했을 텐데. 그러니까요. 아직은 조금 그렇고요. 하여튼 뭐 나중에 또 이제 영상들이 뭐 많이들 나가겠지만, 휴보 이후에 로봇 팔, 뭐 이 암이라고 하는 형태의 협동 로봇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. 자세하게 또 이것도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협동 로봇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먼저 아셔야 할 텐데요. 원래 사람들이 많이 로봇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이 산업용 로봇입니다. 그렇죠. 아주 옛날부터 있어왔고 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이죠.
이 산업 로봇은 이제 제조 현장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이 너무 빠르고 또 중량물을 다루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. 부딪혔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법규상에 의해서 이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없다.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산업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없다라는 상황이고,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조 공간에서 쓰입니다. 네. 근데 이 협동 로봇은 이제 반대로 이 나름의 안전장치 다 내장하고 있어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좀 큰 차이점,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, 그게 과거에는 로봇하면 제조 현장에서만 쓰였다라는 것이 이제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, 소위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다. 네. 이게 아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안전장치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이 되는군요. 자, 일단 협동이라는 개념이 이제 공존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같은 공간 혹은 또 협업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. 네.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협동 로봇은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추후 성장성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? 네, 뭐 여전히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하면 이제 제조를 많이 떠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매출 기준을 보니까 한 70% 정도가 여전히 제조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제조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. 근데 이제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공간에서 많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30%가 한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제조는 과거에 계속 있어왔던 시장이고 서비스 분야는 아직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로봇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여기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로봇이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또 기대되는 분야는 사실 의료용에 말씀하신 그 협동이라는 개념이 사람의 이제 친밀성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장애를 앓으신 장애우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조금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적합 로봇들이 있나요? 일단은 그 협동 로봇의 의미를 좀 보시면 협동 로봇은 그냥 사실은 팔 하나, 사람의 팔 하나의 역할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겠죠. 의수나 의조나. 네, 맞습니다. 현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은 활용하신 분들은 뭐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사람이 의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로파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압력이라든지 맞습니다. 정확한 위치, 이 각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. 네, 그런데 활용이 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수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. 당장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정말 레고 블록처럼 정말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보통 저희가 요즘 큰 화두가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이슈를 많이 다룹니다. 그리고 또 나가서 완성차와 전기차, 뭐 자율주행 이렇게 포괄적인 줄거리를 잡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그 케미컬이라고 하는 게 위험도가 높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데에는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또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적용이 좀 들어가고 있나요? 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현장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은 대기업들도 아직은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엮어가지고 이제 기존에 못했던 자동화들을 이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분야들,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외장재 같은 경우는 많은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내장재는 또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로봇들이 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진 로봇 기술의 강점, 우리는 이런 거 잘해요라고 하는 뽐내는 기술 좀 더 정리해 주시면.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인간형 이적보행 로봇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. 20년 넘게 사실은 해왔죠. 소위 말해서 F1 차 같은 그런 머신을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것이죠. 로봇계에서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동차, 쉽게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들, 요소 기술들을 다 저희가 스스로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부품을 써가지고 뭐 F1 차를 만든다? 그건 사실은 넌센스인 거죠. 가장 퀄리티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차들을 만드는 거니까.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핵심 요소 기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갖게 되었고 그게 아마 저희 회사의 큰 장점이고 자산이고 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
자, 뭐 이 전기차 그러면 상징성 있는 기업이 테슬라, 미국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로봇 시대에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제 국내에서도 도드라지는 로봇 기업이 탄생을 할 거라고 보고 그 선두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는데요. 네, 자, 네. 주주분들한테 혹시는 네. 주주가 되실 분들한테 장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목표 이런 것도 좀 한번 포부를 밝혀주시면. 네, 네,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. 그렇죠. 우린 잘할게요. 뭐 이렇게 하기는 좀 네. 뭐하고. 네. 아무튼 저희는 그 로봇 제조사로서 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한 요소 기술이 있고요.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로봇들을 저희가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일 것이고요. 저희는 이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이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네. 또 이족이나 사적보행 로봇에 있어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근데 이런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바로 그런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혹여나 이제 지금 뭐 정책 관련돼서 많은 그 이야기들을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고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있으신 분들하고는 좀 괴리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. 정책적으로는. 네. 혹시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이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, 사실은. 네, 곤란한 질문만 제가 네. 드리고 있어요. 네. 네, 사실은 그 정부에서는 꽤 오랫동안 그 로봇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근데 해주셨고요. 금액이 크진 않지 않나요? 네, 뭐 아무래도 아직은 뭐 우리나라에 보면 중공업이라든가 석유화학, 뭐 반도체, 자동차 그런 산업 분야 아직은 더 큰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지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고요. 네. 근데 앞으로는 이 로봇 산업이 분명히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죠. 네,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차하면 놓친다라는 것이죠. 지금 미국이라든가 독일, 일본,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산업에 정말 매시브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.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을 좀 잘 해야지만 그 미래의 이런 먹거리, 성장 산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로봇 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네. 그러면 지금 현재 벤더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의 리스트가 좀 네, 알만한 저희는 기업들이 있을까요?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이 로봇이란 산업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최종 고객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중간 쪽에. 중간 단계에서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저희가 이 로봇은 워낙 다양한 분야에 쓰이다 보니까 그렇죠. 이 제조사가 이 다양한 분야의 모든 것들을 다 핸들하기 너무 어렵습니다. 모든 산업군을.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산업군에 이제 조금 역량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저희랑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저희 중간에 있는 이런 분들이 아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소위 알고 있는 정말 대기업들과 다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 2월 3일 날 신규로 들어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. 당일날은 뭐 당연히 따상 한번 기대를. 요즘 시장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. 따상이라고. 네.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. 하여튼 기대를 충분히 해보고요. 시세가 또 흥행을 하면은 또 추후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이사가 출연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